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라운드X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하트선이라고 하고요. 그라운드X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로 지금 현재로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을 저희의 사업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앞에서 정지훈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이나 사상적인 부분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컨텍스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동해가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물론 블록체인이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클레이튼이라든가 그라운드X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서프돔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디지털 농노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봉건 시대에 농노제라고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대부분 땅을 안 가진 분들이 경작을 대신해주고 거기 이제 곡식을 그 대가로 받으면서 마치 이게 농부이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법학자가 쓰신 책인데 오운드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디지털 서프돔, 디지털 농노제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큰 서비스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열심히 경작을 해주고 있으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처음에 웹이 등장했을 때는 서비스가 희소했기 때문에 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21세기의 오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 중심의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직은 우리가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각각의 기업들이 그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비스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큰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나오죠.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페이스북에 한 8천만 유저에 대한 정보가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미국 대선 후보, 미국 대선의 캠페인에 사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권의 향방까지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고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시작한 것이 EU에서 나온 GDPR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작년부터 실효가 됐고요. 우리가 원하면 개인들이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로.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EU에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대한 4%까지,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EU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레디컬 마켓이라는 책은 블록체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이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에 대한 형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챕터로 나오는 게 데이터 as a labor라는 요런 정의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작업이 이제는 노동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이분도 굉장히 뜨고 있는데 앤드류 양이라고 내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시아계 미국인이죠.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정책을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데이터 as a property right, 즉 재산권으로서 데이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디지털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내 재산이에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재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EU의 GDPR도 그렇고 점점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라든가 컨트롤러빌리티가 개인한테 가는 그런 여정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디지털 싱스, 디지털 아이템이나 데이터가 재산이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소유권이라든가 재산권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 데이터나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유니크니스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걸 통해서 셀프 소버레니티, 이게 자기 주권이라는 용어입니다. 요새 이제 DID, 인증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내가 데이터에 대한 오운하고 완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셀프 소버레니티 그리고 자산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게임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플랫폼 위에도 지금 게임들이 많이 온보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샌드박스라고 일종의 마인크래프트를 참여형 마인크래프트를 만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뭐 복셀이라 그러는데 이런 복셀을 내가 그냥 뭐 이 샌드박스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게이머들이 만들어 가지고 내 거 쓰세요 하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의 게임 아이템들이 유니크하게 보장이 되는 NFT라는 기술을 통해서 요즘은 블록체인 게임들이 대부분은 아이템을 쉽게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 3개월 게임을 했는데 이제 지겨워서 나가야 돼.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템을 거래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나가면서 어떤 재산적인 그런 실현을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 게임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류현진 카드를 하나 샀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만든 그 베이스볼 카드 게임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잘 되지는 않는데 이런 카드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좀 아시는 분들은 메타마스크를 다 가지고 계실 거고 메타마스크로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가스비 되고 뭐 한 2분 만에 여러분들이 저희 미국에서 있는 이런 디지털 아이템을 사실 수가 있어요. 혹시 모르죠. 이게 한 10년 있다가 이 카드가 갑자기 가치가 올라가지고 뭐 저는 한 2,000원 정도에 샀는데 이게 뭐 200만 원이 될지 뭐 이럴 줄 모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지털 컬렉터블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디지털 수집품들. 이건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의 재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작년에 나왔던 코닥원이라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찍은 사진 같은 것을 자산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진 복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디지털은 다 복사되잖아요. 당연히 복사됩니다. 여기서 자산화에 대해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진 자체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진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서 이런 것들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증서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디지털 사진 같은 것도 자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시도가 되고 있고요. 아마 가장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내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뭐 한국의 에어블락 같은 서비스도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많은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도 레귤레이션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뭐 아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싱스를 자산화를 하려면 트레이드업을 가능해야 되고 유니크니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사실은 블록체인이 그거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뮤터블, 즉 불변의 데이터 저장소. 그래서 공유된 불변의 장부 시스템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부에다가 이건 내 거라고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도 못 고쳐요. 그리고 내 거라는 것을 다른 친구한테 전송을 해버리면 내 거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토지를 나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도 등기소가 생기면서부터예요. 등기소에서 그런 기록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아직도 뭐 동남아나 저런 남미 지역에 토지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데 등기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여기 나와 있는 이뮤터빌리티라든가 트레이서빌리티, 트랜스페런시 이런 특징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소유권이 뭐 예를 들자면 카카오가 관리해 준대. 카카오가 망하면 어떨 건데? 그럼 내 소유권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디에 락인되는 거 없이 소유권을 영원히 불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뭐 얼마 전에 싸이월드가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 사진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방지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운드X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막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디지털 싱스에 대한 자산화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이 이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제품으로 만든 것이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3월에 회사를 만들고 시작할 때부터 목표로 한 것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이게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DAU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은 나와야 서비스라고 봅니다. B2C 서비스라고. 현재의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DAU가 거의 많이 안 되죠. 하루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000명, 5000명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서비스를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십만을 커버할 수 있는 대규모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들이 쓰기 쉬운 형태의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 6월에 클레이튼의 메인넷을 오픈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클레이튼에다 서비스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처럼. 그래서 저희 바오밥이라는 테스트넷도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이프레스라는 메인넷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일종의 블록체인의 OS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툴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고 있는데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그런 툴들도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거래소들이라든가 지갑업체라든가 덱스라든가 이런 데 다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서비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야 될 게 레이턴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15초잖아요. 블록 제너레이션 타임이. 물론 그것도 파이널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15초죠. 그래서 저희는 파이널리티가 보장이 되는 성능이 1초입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을 1초 만에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었고요. 1초 하면서도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한 4000 TPS 정도를 낼 수 있게 일단은 맞춰놨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1초 안에 되려고 하려면 컨센서스 자체는 500ms 안에 끝나야 됩니다. 저희는 BFT를 쓰는데 PBFT를 쓰는데 한 30개 노드 정도 있어요. 30개 노드가 합의하는 것이 500ms 안에 끝나고 이 나머지 노드들한테 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또 이 500ms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맞춰놨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결국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패럴렐라이제이션이 되게 핵심적이었고요. 저희도 이더리움 소스 코드로 포크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시스템적으로 다 15초 내에 맞춰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1초 내로 절대로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뭐 오픈 소스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발해 보시라고 해도 쉽게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패럴렐라이제이션 많이 했어요. 네트워크 부분도 많이 뜯어 고치고 방금 말씀드린 컨센서스 부분은 PBFT로 싹 다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서 결국은 1초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도 한 3개월째 돌아가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트랜잭션을 엄청 발생시키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헤비하진 않지만 블럭은 꾸준하게 계속 1초로 지금 무리 없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로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더리움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스케일업 되는 성능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지향이고 서비스 지향이다 보니까 저희가 엔터프라이즈하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못 올려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퍼블릭에다 투명하게 올린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소스 코드 베이스로 프라이빗 체인이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그 프라이빗 체인이 서비스 체인이고 이 서비스 체인의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코드 베이스를 쓰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 체인에서는 컨센서스 메커니즘도 저희가 바꿀 수 있게 해놨고요. 뭐 한 10,000 TPS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싱글 노드에서도. 그래서 이 서비스 체인을 통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가 자체 블록체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체인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만나면 맨날 듣는 얘기가 DB 쓰지 왜 이걸 써요? 뭐 맨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결국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도 있고 퍼블릭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오케이, 서비스 체인 프라이빗을 쓰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메인넷에다가 싱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싱크를 그냥 그 원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1시간마다 블럭을 해싱을 해가지고 그 해싱 키를 퍼블릭 메인넷에다가 싱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데이터는 공개가 안 돼요. 해싱 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프라이빗으로 했더라도 이 프라이빗 데이터를 내가 변조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넷에 지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저희의 솔루션이고 또 하나는 밸류 트랜스퍼예요. 뭐냐면은 내가 프라이빗으로 내가 예를 들면 토큰을 찍어냈다. 뭐 꼭 상자 아니더라도 내가 포인트 시스템을 찍어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A라는 회사가 포인트를 1억 개 찍어냈어요. 그리고 B라는 회사가 한 2억 개 찍어냈어요. 통합 포인트 하겠다고 둘이 간에 야 우리 교환하고 이러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A라는 회사가 뭐 1억 개나 더 찍어내고 있어 막.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교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이슈도 있고 이 서로 믿느냐 이런 이슈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밸류 트랜스포라는 기능을 통해서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자산이 어느 정도로 딱 그 개런티가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던 프라이빗만으로 좀 하기 어려웠던 트러스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메인넷을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랑 얘기하면 다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공해야 될 것들, 이래서 지금 스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꽤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블록체인이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이냐, 카카오나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노드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한 30개 정도의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주로 아시아 중심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놨어요.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LG전자라든가 셀트리온 그리고 필리핀의 유니온뱅크 오브 필리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클레이튼 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 회사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데이터 조작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저희는 퍼미션 D에 뭐 페이스북 리브라하고 같은 구조죠. 저희는 이미 메인넷을 오픈한 거고 퍼미션 D지만 이게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퍼미션 리스 쪽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리고 노드의 개수도 확장을 해나갈 거고 사실 저희가 뭐 EOS나 이런 식으로 DPoS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 관점은 뭐였냐면 결국 DPoS를 하고 이러는 것도 그 담합이라든가 노드 개수가 BFT 같은 노드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담합의 이슈가 있는데 담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레퓨테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업들은 사실은 레퓨테이션이 여기에 담합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담합을 할 어떤 모티베이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하고 했을 때 훨씬 더 그 강력한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들이 노드 돌리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블록체인 사업하려고 들어오신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거고요. 뭐 인하우스에서 하시든 또는 이걸 B2C 대상의 서비스를 하시든 할 거고, 그 서비스를 클레이튼에 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에 올리고 유저 베이스가 클레이튼으로 올 거예요. 저희는 그걸 보고 이렇게 다 초대를 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매스 어댑션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서비스들이 지금 온보딩 중에 있고요. 저희가 메인넷 내기 전까지 한 50개 정도 확보를 했고, 지금 한 7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아마 조만간에 또 언론을 통해서 더 나갈 건데, 한 15개 국가로 해서 꽤 여러 국가에 펼쳐져 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온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3,000개 만나서 지금 한 70개 정도 온보딩을 된 거예요. 3,000개를 검토하고 한 300개 만나고 이렇게 온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저희가 대상이 정말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리얼 유즈 케이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음식 관련된 서비스들이라든가 정보 서비스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 이런 정말로 유저들이 텐저블한 그런 서비스 중심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은 뭐냐면 블록체인이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은 결국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쓰면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잖아요. iOS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이제 내가 블록체인을 쓰는지 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블록체인 쪽의 서비스 쓰려면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뭐 지갑을 알아야 되고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 되고, 이분 그 서비스 개발사 내지는 엔터프라이즈도 너무 어려워요. 솔리디티로 뭐 컨트랙트 만들어 가지고 뭐 저희는 케이버 JS라는 거로 접속을 하는데 웹3 같은 거로 접속을 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배리어를 확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2년 내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퍼블릭 체인하고 이 프라이빗 체인 둘 다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몰라도 그냥 API 통해서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가 이제 클립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갑 서비스고, 이 지갑 서비스는 카카오톡에 인베드 될 겁니다. 카카오톡에 인베드 되고, 이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갑은 아닐 거예요. 디지털 에셋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같이 녹여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립을 하는 것은 지갑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블록체인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웹이 나왔을 때 브라우저가 해줬던 역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메신저가 해줬던 역할과 같이 킬러가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갑이 그 중에 포텐셜리 하나의 케이스고, 과연 지갑이 나중에 킬러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고민해가면서 정말 킬러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과 그라운드엑스는 앞으로 계속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화라든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더 공정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 클레이튼 호라이즌이라는 저희가 앱 경진대회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금을 100만 불 정도 걸어놨기 때문에 꽤 큰 그 상금에 지금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올해 이번 달 말까지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입니다.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인넷까지 해서 싹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기덥 들어오셔가지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가지고 국내에서 시작한 그 플랫폼, 사실은 소프트웨어 중에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글로벌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